앉아서 큰절을 받고 있는 저 정치가인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저는 이 사진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잘 보여주는, 우리 정치가 진짜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2023년에 한국 정치가 저 모양이었다 라는 것을 이 사진과 함께 설명할 거예요. 저 큰절하는 사람 더 문제지만, 저 큰절을 저렇게 앉아서 큰절을 받고 있는 저 정치가인들, 저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유명 정치인들입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가들이 유권자가 큰절하는 걸 저렇게 배 내밀고 앉아서 절을 받고 앉아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저 마음속에 국민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국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저기 있는 사람들, 장관한 사람도 있고 원내대표한 사람도 있고 다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서 웃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자들인지, 평생 없는 사람, 서민을 위해서 산다고 말만 하면서 얼마나 위선을 떠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치 계속 보고 싶으세요? 이런 거는 정말 갈아엎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큰절하시는 분, 저기서 큰절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 사는 게 굉장히 고단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 사는 게 고단해서 그냥 동네에 그냥 건달 패거리 같은 저 당대표한테 자기의 모든 소망을 얹어서 교주님 받들듯이 하는 거죠. 안쓰러운 일입니다. 다른 곳에 큰절할 뿐 똑같은 자세로 교주 모시듯이 TV조선이 그 선거 조작했으면 오케이 라고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도대체 왜 찍어야 됩니까?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건 이제 더 이상 선거를 이기게 할 수도 없고 나라를 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진 보고 여러분들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 당원부터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교주한테 큰절하는 당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윤기숙입니다. 지금 총선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총선 21대 총선 지역구 수가 보시면 수도권이 121개, 우리 전국의 나머지 다 합친 것만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보다 경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서울 49개, 경기도 59개, 인천 13개. 지난주에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여론조사예요. 당신은 다음 총선에서 지금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할 거냐, 아니면 견제를 할 거냐, 국민의힘을 찍을 거냐, 민주당을 찍을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안 찍고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경기도는 57%나 나왔습니다. 광주 전라는 저 숫자가 69%고 대구 경북은 저 숫자가 29%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라는 자기 편, 자기가 그냥 강하게 지지하는 쪽을 그냥 찍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총선 결과는 누가 결정한다? 수도권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 총선 결과는 수도권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국민의힘이 왜 이겨야 되죠? 국민의힘이 왜 이겨야 됩니까? 우리 총선 왜 이겨야 됩니까? 뭐를 위해서? 정의?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또
뭐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근데 지금 보세요. 경기도에서도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기도민들이 국민의힘 찍겠다는 사람 지금 31%, 그리고 정권을 견제하겠다는 사람들이 57%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포에 계신 분들은 김포의 국민의힘 후보를 여의도에 보내시면 돼요. 김포가 이기면 경기도 다 이깁니다. 맞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숫자를 찾아봤어요. 오늘 여기 오느라고. 지난번 선거에서 김포의 국민의힘이 10,000표 졌습니다. 10,000표면 크게 졌어요. 이번 선거에서 10,000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 가서 찍을 사람 데리고 오면 됩니다. 여기 지금 2,000분 계시잖아요. 2,000분이 한 사람 앞에 3명 손잡고 투표장에 가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여기 2,000분이 계시니까 2,000분이 내년 4월까지 앞으로 7개월 남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왜 국민의힘이 더 나은 정치 세력인지를 찬찬히 얘기해서 선거날 자기 집에 그냥 쉴 사람, 민주당에 갈 사람, 이런 사람 잘 설득해서 손잡고 3명, 한 사람당 3명 설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명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해보셨어요? 그거 요즘에는 자녀들도 엄마 아빠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자녀들도 돈 줘야지 뭐 같이 간다 그러지 요즘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설득하려면 본인부터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로 어떻게 남을 설득합니까? 남을 설득하려면 나부터. 아까 우리 선생님들, 당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다 좋은 말인데 그 말로는 남을 설득하려면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3명을 지금 꼬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제가 생각하는 저라면 이렇게 설득하겠다. 저라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꼬드기겠다. 제가 그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느냐? 왜 민주당이 다시 총선도 이기면은 왜 문제냐? 첫째, 정말 우리 정치를 보면 징글징글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무슨 국회를 뒷골목 싸움판으로 생각하는 너무나 쌍스러운 사람들을 정치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동의 안 하세요?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런 정책 좀 그만 보고 싶다. 그게 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국민의힘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수산물 촉진 행사를 했습니다. 수산물 촉진 행사를 하면서 우리 수산물 같이 먹기 판촉을 하면서 옆에 이 아주 먹음직한 회 수산물 도시락 있죠? 저기 회 도시락을 1,800개를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맞는지 체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도 저거를 많이 가져갔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좌관들도 저거를 부지런히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아마 체크를 안 했으면 더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이름을 체크하는 줄 알면서도 가져갔습니다. 저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당대표가 바로 옆에서 단식하고 있는 게 쇼라는 거를 자기들도 잘 알고 있는 거고, 자기들도 회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국민들한테는 태평양에 독극물 푸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진짜 걱정되면
시간을 왜 그렇게 얻어가겠습니까? 저는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식하는 당대표한테 진정성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나 회수산물 공짜로 나눠주면 그거 좋아서 줄을 쫙 서서 얻어가면서도 국민들한테는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나가서 장애투쟁하는 정치 세력이, 그런 정치 세력이 남아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들은 줄 서서 얻어가면서 먹으면서 국민들한테는 먹으면 큰일 난다고, 독국물이라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정말 국민이 얼마나 우스우면 저걸로 이제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르려고 저런 짓을 합니까? 저는 저런 정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 거짓말 정치 좀 제발 좀 이제 끝내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이겨야 되는 첫 번째, 저런 거짓말 정치, 쇼 정치 이제 정말 갈아엎자. 첫 번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이유. 우리나라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가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30년 동안 저렇게 부지런히 올라왔는데, 부지런히 올라와서 지금 보니까 우리 경제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고령화 너무 빠르고, 젊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아이들을 낳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낼 사람은 없고 가져가는 사람만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만들었던 노동시장 제도 이런 거 우리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아이들은요, 우리 예전에 주입식 교육 받던 교육 거의 그대로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빨리 많이 변하는데, 국제 질서도 경제 환경도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지난 30년 동안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뭐 혁신하고 이걸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뭐 했는지.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뭐 했습니까? 우리 연금 같은 게 제대로 돼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맘 놓고 젊을 때 뛰어다닌다. 연금 빵꾸나니까 연금 개혁하자. 그래놓고 뭐 했냐면, 저 이거 나온 거 보니까 국민들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보셨어요? 이번에 나온 거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했으면 5년에 2%만 올리면 되는데 그 5년을 까먹었잖아요. 5년을 완전히 까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5년에 3%를 올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역사에 죄 짓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 동안에 한 거라고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아무런 개혁을 하지도 않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한 거라고는 부동산 엄청 자산 가격 올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절망했죠. 젊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지금 뭐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라 전체가 이제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문재인 정부가 원래 그걸 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하면서 계속 갈라치기만 했거든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세금 폭탄만 자꾸 얘기하니까 젊은이들이 야 이거 집값 더 오르나 보다 그러고 계속 더 살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 보면 밤에 잠이 안 와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구조개혁이라는 게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처럼 저렇게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 안 하고 지금 우리 올라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교육도 확 바꿔야 되고 노동시장도 확 바꿔야 되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도 연금도 바꿔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좀 신나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자기가 나이 들어서 굉장히 가난할 거를 걱정하면 젊을 때 마음껏 뛰지를 못하잖아요. 마음껏 뛰어라. 국민들한테 마음껏 뛸 수 있게 정부가 제도를 바꿔준다. 그게 구조개혁입니다.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권 바뀐 지가 1년 반인데
윤석열 정부 하는 걸 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저 3명 못 보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사람들 계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 구조였습니다. 야당이 너무 세요. 우리나라 역사상 야당이 이렇게 센 거는 처음입니다. 180석이나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렇게 제자리 걸음을 해서 30년 동안 세월을 날려먹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할 일을 국회에서 아무것도 통과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할 일 너무 많다. 이제 할 일 좀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저 입만 열면 자동으로 거짓말하는 정치, 쇼만 하는 정치 이제 좀 갈아엎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제발 할 일 좀 하자.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민주화된 지 35년인데 지금 우리 민주화 위기다, 위기. 우리 민주주의 지켜야 됩니다. 지난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브로커한테 커피 타주고 사건을 그냥 없애준 바람에 그래서 대장동이 생겼다. 그래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랬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저 스토리가 뭔지. 저게 뭐예요? 그 김만배라는 사람이 자기 아는 기자한테 책 3권에 1억 6천을 주고 그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인터뷰 안에다가 저런 얘기를 막 섞어 놓은 거죠. 막 섞어 놓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윤석열이 커피 타줬어? 하는 부분은 아니, 윤석열 말고 딴 사람이. 그거를 또 살짝 도려냈어요. 살짝 도려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윤석열이 커피 타주고 사건을 없애줬어 인 것처럼 들리게끔 그 파일을 만든 거를 언론사에서 그 대선 3일 전에 터뜨렸죠. 대선 3일 전에 터뜨렸더니 저 이재명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널리 퍼뜨리라고 오다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MBC랑 뭐 난리가 났죠. 저거를 그냥 퍼다 날르느라고. 대선 3일 전에. 지금 검찰이 민주당도 같이 이거를 짠 거 아니냐 지금 수사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도 짠 거 같으세요? 만약에 수사 결과가 민주당도 같이 짰다 라고 나온다면 저는 하나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왜? 전력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친구 울산시장 당선시키려고 선거 개입했다는 혐의로 청와대 고위공무원들,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14명이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선거입니다.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애정도 없고 민주주의를 얼마든지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건드립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대 명이 지금 기소당해서 재판 안 하고 4년 동안 뭉개다가 이제 첫 결과가 1심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이 중에 일부는 유죄고 일부는 무죄로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친구를 시장 한번 당선시켜 주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친구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뤄주기 위해서 저런 고위공무원들이 10대 명이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개입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들 다 뭐예요? 젊을 때 민주화 운동했다라고 완장차고 평생을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도 하나도 배우지 않고 저 완장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선거 조작, 선거 개입 이런 것도 하나도 조심하지 않고 저렇게 마음껏 청와대에 앉아서
개입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주화된 지 35년 됐어요. 35년 됐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거를 누군가가 조작하려고 하고 누군가 개입하려고 한다는 얘기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진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잘 보여주는, 우리 정치가 진짜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2023년에 한국 정치가 저 모양이었다 라는 것을 이 사진과 함께 설명할 거예요. 저 큰절하는 사람 더 문제지만, 저 큰절을 저렇게 앉아서 큰절을 받고 있는 저 정치인들, 저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유명 정치인들입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가들이 유권자가 큰절하는 걸 저렇게 배 내밀고 앉아서 절을 받고 앉아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저 마음속에 국민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국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저기 있는 사람들, 장관한 사람도 있고 원내대표한 사람도 있고 다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서 웃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자들인지, 평생 없는 사람, 서민을 위해서 산다고 말만 하면서 얼마나 위선을 떠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치 계속 보고 싶으세요? 이런 거는 정말 갈아엎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큰절하시는 분, 저기서 큰절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좋게 생각하자면 아마 사는 게 굉장히 고단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 사는 게 고단해서 저렇게 시원한 얘기 해주는 그냥 동네 그냥 건달 패거리 같은 저 당대표한테 자기의 모든 소망을 얹어서 교주님 받들듯이 하는 거죠. 안쓰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우리 달라요? 김포에 사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저분하고? 자신 있으세요? 진짜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아까 뉴스타파, JTBC, MBC 이런 언론사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또는 알면서도 적당히 조작해서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방송을 끊임없이 해댔습니다. 그게 만약 우리 편이고, 우리 편이 TV조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서 대통령 만들려고 TV조선에 갖다 줘서 TV조선이 똑같은 내용을 방송했더라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분노하시겠어요? 맞아요?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우리 편이 우리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TV조선 가서 했고 TV조선이 그걸 막 퍼다 날랐다. 대선 3일 전에. 안 돼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들 아까 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냐고 제가 여쭤봤죠.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편은 무조건 옳아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대답은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편이 한다고 무조건 편들고 우리 편이 하면 무조건 맞는 얘기니까 쟤네들은 뭘 해도 틀렸다. 그게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한심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년에 총선을 이겨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국민의힘 당원이 이런 짓 하지 말고
우리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좋은 자리 가고 돈을 좀 더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치 갈아치고 쇼만 하는 정치인들 쫓아내고 우리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 좀 기죽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좀 신나게 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행동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들도 저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선거도 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35% 가운데 30%가 수도권에 뭉쳐 있어요. 수도권이 왜 우리나라 총선의 결과를 좌우합니까? 아무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그때그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 큰절할 뿐 똑같은 자세로 교주 모시듯이 TV조선이 그 선거 조작했으면 오케이 라고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도대체 왜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실 때는 국민의힘이 그런 목표를 위해서 진실한 정치를 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원 여러분부터 정말 진실하고 진정한 정치인을 잘 뽑고 그리고 진실하고 진정하고 유능한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채찍질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건 이제 더 이상 선거를 이기게 할 수도 없고 나라를 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진 보고 여러분들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이겨야 되는 이유 뭐라고요? 첫 번째, 정치 갈아엎어야 된다. 두 번째, 할 일이 너무 많다. 세 번째, 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국민의힘 당원부터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교주한테 큰절하는 당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맞습니까?